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손흥민과 토트넘 선수들 사이의 클래스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맨체스터 시티의 제레미 도쿠, 단 한 명의 선수에게 토트넘 전원이 농락당하는 굴욕적인 순간. 이 장면을 목격한 팬들은 자연스럽게 이날 벤치에 앉아있던 손흥민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과거 도쿠는 손흥민과의 맞대결에서 완전히 제압당하며 실전 경험 부족을 드러냈던 선수였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졌다. 손흥민이 빠진 토트넘을 상대로 도쿠 혼자서도 충분히 경기를 지배했고, 토트넘은 속절없이 무너졌다.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은 말 그대로 오합지졸에 불과했다. 하지만 후반전,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경기 전 라인업이 공개되자 토트넘 팬들은 충격에 빠졌다. 직전 경기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쳤던 손흥민이 선발 명단에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준수한 경기력을 보여줬던 스펜스마저 벤치로 밀려난 것. 반면 최악의 퍼포먼스를 보였던 마티스는 선발 출전해 우드베리, 존슨과 함께 공격진을 구성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SNS에서 분노를 표출했다. 이게 무슨 라인업이야? 감독이 일부러 경기를 포기한 거야? 다음 경기까지 9일이나 남았는데 맨시티 킬러 손흥민을 빼다니 말이 안 돼. 논란의 중심에는 경기 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발언도 있었다. 그는 인터뷰에서 어시스트는 가장 쓸모없는 지표다 라는 말을 남겼다. 이 발언은 곧바로 손흥민을 저격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현재 팀 내 최다 어시스트를 기록 중인 손흥민에게 굳이 이런 발언을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감독의 철학이 토트넘 공격수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격수들이 서로 패스를 안 하고 난사를 하는 이유가 감독 때문 아냐? 슈팅 기회를 두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팀은 토트넘밖에 없을걸? 박스 근처까지는 도달했지만 존슨의 크로스는 번번이 수비벽에 가로막혔다. 손흥민의 자리를 대신했던 오토베는 측면에서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고 수비 가담마저 소극적이었다. 결국 이는 팀을 위기로 몰아넣었고 경기 시작 11분 만에 토트넘은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따로 있었다. 바로 페드로 포로의 수비 붕괴. 그는 제레미 도쿠와의 경합에서 완전히 밀렸다. 가벼운 접촉에도 쉽게 중심을 잃고 넘어졌으며 결국 도쿠에게 탈탈 털리면서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다. 그런데 여기서 팬들이 주목한 사실이 있었다. 과거 손흥민은 이런 도쿠를 상대로 완벽하게 압도했던 선수라는 것.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수비진을 농락하며 원맨쇼를 펼친 도쿠. 하지만 그가 손흥민을 상대할 때만큼은 이야기가 달랐다. 손흥민은 스피드와 드리블을 활용해 도쿠를 완전히 제압했고 오히려 그를 무력화시키며 직접 득점까지 만들어낸 바 있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도쿠 한 명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한 토트넘의 모습은 손흥민이 도쿠를 상대할 때와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경기력 차이 속에서 카메라는 벤치에 앉아있는 손흥민을 포착했다. 그런데 잠시 후 손흥민이 몸을 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토트넘 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함성을 터뜨렸다. 관중석 곳곳에서 그의 이름을 연호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팬들은 그의 투입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특히 후반전에 들어서면서 손흥민의 빈자리는 더욱 크게 느껴졌다. 토트넘이 경기를 원점으로 돌릴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린 순간 팬들은 더욱 절실하게 손흥민을 원하고 있었다. 후반 68분 손흥민 투입 경기장의 분위기가 바뀌다. 드디어 후반 68분 손흥민이 투입되자 경기장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의 투입과 동시에 토트넘의 공격 템포는 확연히 빨라졌고 불과 2분 만에 결정적인 득점 기회가 찾아왔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지켜본 장면. 손흥민은 날카로운 패스로 스펜스를 향해 볼을 밀어주었고 스펜스는 한 번의 터치로 박스 안 좋은 위치에 있던 르 선수명에게 연결했다. 손흥민 투입 후 경기의 흐름이 바뀌다. 손흥민의 패스로 만들어진 결정적인 기회. 모두가 득점을 확신한 순간 사르의 슈팅이 맨시티 수비벽에 가로막혔다. 토트넘 팬들은 탄식을 쏟아냈고 손흥민 역시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이제부터 손흥민의 진짜 영향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맨시티 선수들은 측면에서 협력 수비를 펼치며 손흥민을 봉쇄하려 했다. 그러나 손흥민은 단 한 번의 원터치 패스만으로 압박을 벗어났다. 순식간에 공간을 창출하며 공격 기회를 만들어낸 순간 터치라인에 서 있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표정이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맨시티는 손흥민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압박을 시도했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손흥민의 움직임은 더욱 빛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손흥민 앞에 무려 3명의 맨시티 수비수가 벽을 이루고 있었다. 이 거대한 장벽을 손흥민은 과연 뚫어낼 수 있을까? 손흥민은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수비진을 흔들었다. 그 순간 좁혀진 공간을 활용해 존슨이 빠르게 크로스를 올렸다. 모두가 숨을 죽인 순간
손흥민이 순식간에 쇄도하며 날카로운 슈팅을 날렸다. 하지만 맨시티의 최후의 보루, 에데르송 골키퍼가 놀라운 반사신경으로 공을 쳐냈다. 완벽한 슈팅이었다. 그러나 더 완벽한 선방이 나왔다. 맨시티 벤치의 반응. 손흥민은 연구 대상이었다. 여기서 더욱 흥미로운 장면이 포착됐다. 에데르송이 공을 쳐내는 순간 맨시티 벤치가 일제히 반응했다. 코치진과 서브 골키퍼 오르테가는 손흥민의 슈팅 궤적과 에데르송의 선방 장면을 분석하느라 몸을 기울이며 집중했다. 그들의 표정에는 이걸 막았다고 하는 놀라움이 묻어났다. 손흥민의 슈팅은 단순한 한 번의 공격이 아니었다. 그 자체가 맨시티에게는 위협이자 연구 대상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펩 과르디올라 감독. 그는 결국 터치라인에서 소리를 지르며 선수들을 독려하기 시작했다. 펩의 지시에 따라 맨시티 선수들의 집중력이 높아졌고 그 여파로 토트넘의 실수도 연달아 나오기 시작했다. 페드로 포로의 실수로 인해 맨시티에게 역습의 빌미가 제공되었고 클루셉스키 역시 중요한 순간마다 볼을 빼앗기며 공격 흐름을 끊어버렸다. 결국 손흥민이 직접 내려와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 그런데 손흥민은 중원에서도 클래스가 달랐다. 그는 단 한 번의 패스로 압박을 무력화하며 클루셉스키에게 완벽한 기회를 만들어줬다. 그러나 클루셉스키는 느린 스피드 탓에 상대 수비에게 따라잡혔고 결국 이 황금 같은 기회는 허망하게 무산되고 말았다. 이어진 또 하나의 결정적 장면. 페드로 포로가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박스 안에 있던 손흥민이 완벽한 위치를 잡았다. 손흥민은 직접 슈팅을 선택하는 대신 절묘한 헤더 패스로 르 선수명에게 연결했다. 하지만 사르의 헤더는 아쉽게도 골문을 벗어나고 말았다. 그리고 결국 경기는 1-0 맨시티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전문가들의 평가. 손흥민이 선발이었다면 달라졌을 것이다. 비록 손흥민이 풀타임을 소화하진 않았지만 그가 짧은 출전 시간 동안 보여준 영향력은 확실했다. 축구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말했다. 손흥민이 선발로 출전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손흥민은 교체 투입 후 토트넘의 공격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조금만 더 많은 시간이 주어졌다면, 조금만 더 많은 볼이 손흥민에게 전달되었다면, 이는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많은 팬들이 공통적으로 내린 결론이었다. 손흥민이 선발이었다면 경기 결과는 달라졌을까?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이 보여준 임팩트를 고려하면 그가 선발로 출전했을 때 토트넘이 완전히 다른 경기를 펼쳤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실제로 교체 투입된 이후 손흥민은 단순히 공격을 주도하는 것을 넘어 팀 전체의 경기 템포와 결정력 자체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짧은 출전 시간 동안에도 날카로운 패스와 공간 창출 능력으로 맨시티 수비를 계속해서 흔들었으며 여러 차례 득점 기회를 만들어냈다. 특히 상대 수비진이 손흥민 한 명을 막기 위해 집중하는 사이 토트넘의 다른 공격수들에게 공간이 열렸고 이는 토트넘이 경기 후반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그렇다면 손흥민이 선발로 나왔다면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경기 초반의 공격 흐름과 압박 탈출 능력이다. 토트넘은 경기 초반부터 맨시티의 강한 압박에 고전하며 좀처럼 전방으로 볼을 제대로 연결하지 못했다. 하지만 손흥민이 있었다면 특유의 빠른 판단력과 볼 간수 능력으로 상대 압박을 효과적으로 벗어나며 역습의 기회를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손흥민은 교체 투입 후 맨시티의 압박을 빠르게 무력화하며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경기 초반부터 손흥민이 있었다면 토트넘이 경기 내내 더욱 적극적으로 공격을 펼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득점 확률도 훨씬 높아졌을 것이다. 손흥민은 팀 내에서 가장 결정력이 좋은 선수일 뿐만 아니라 맨시티를 상대로 유독 강한 면모를 보여왔다. 실제로 그는 과거 맨시티를 상대로 수차례 득점하며 맨시티 킬러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번 경기에서도 그가 몇 차례 날린 슈팅이 모두 상대 골키퍼 에데르송의 슈퍼세이브에 막히긴 했지만 조금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다면 결국 득점으로 연결됐을 가능성이 크다. 손흥민이 선발로 뛰었다면 맨시티 수비진의 부담도 훨씬 컸을 것이다. 이번 경기에서는 손흥민이 후반 교체로 나왔기 때문에 맨시티 수비진이 경기 초반에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플레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손흥민이 선발이었다면 맨시티는 경기 초반부터 그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 더욱 수비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고 이는 토트넘이 공격 주도권을 잡을 기회를 더 많이 얻었을 것이다. 결국 축구 전문가들은 물론 많은 팬들도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이 선발로 나왔다면 토트넘이 최소한 무승부 혹은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입을 모았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 손흥민이 선발로 나왔다면 경기 결과가 바뀌었을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